이정후의 방망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최근 두 경기에서의 부진을 털어낸 그는 안타는 물론 팀 득점에도 큰 기여를 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정후는 12일 한국 시간 미네소타 트윈스의 홈구장 타깃 필드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4월 한 달간 타율 0.324, 홈런 3개, 타점 16점, 득점 17점을 기록하며 맹타를 휘둘렀던 그는 5월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이며 일시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특히 체인지업에 대한 약점이 드러나며 상대 투수들이 결정구로 체인지업을 자주 구사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이날 상대 투수 역시 체인지업이 강점인 미네소타의 우안 파블로 로페스였다. 191cm, 103kg의 체격을 지닌 로페스는 강속구의 체인지업까지 구사하는 전성기 투수다. 그의 체인지업은 패스트볼과의 구속 차이로 인해 타자들에게 더욱 까다롭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정후는 첫 타석에서부터 로페스의 체인지업을 공략하며 약점이 더는 약점이 아님을 증명했다. 1회 초 1루 주자로 나선 그는 볼카운트 1볼-1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로페스가 던진 시속 138km의 바깥쪽 낮은 체인지업을 밀어쳐 좌전 안타로 연결했다. 이 안타는 그에게 있어 오랜 안타 갈증을 해소하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현지 중계진도 이정후의 방망이가 다시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며 체인지업이 약점으로 지적됐지만 이날은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했다. 좋은 선수의 슬럼프는 길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정후는 이후 팀 득점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그에게 지명타자 자리를 맡기며 타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그는 그 기대에 완벽히 부응했다. 2대2로 팽팽하던 5회 1사2루 상황, 이정후는 야스트렘스키와 함께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로페스는 이정후에게 초구볼을 던진 뒤 야스트렘스키를 의식한 견제 동작에서 보크를 범하며 위기를 자초했다. 현지 중계진은 보크 직후 주자가 3루로 간 상황에서 이정후는 우측으로 공을 보내면 되는 상황이 됐다며 이정후에게 딱 맞는 팀 배팅 기회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정후는 이후 스트라이크 하나와 볼 하나를 추가로 골라낸 뒤 4구째 공을 우익수 방향으로 밀어쳐 희생플라이 타점을 기록했다. 야스트렘스키는 무난히 홈을 밟으며 팀의 리드를 가져왔다. 이정후의 타점에 대해 중계진은 우익수 쪽으로 공을 보내는 것은 커트 능력이 뛰어난 이정후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보크가 나오며 점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정후는 무리하지 않고 팀 배팅을 잘 해냈다고 호평했다. 득점 이후 더그아웃으로 돌아온 이정후와 야스트렘스키는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이정후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연장 10회 2루 주자로 나선 그는 4번 타자 매체프먼이 친 유격수 땅볼 상황에서 과감한 주루로 3루 진루에 성공하며 또 한 번 팀의 기회를 제공했다. 현지 해설은 이정후였기에 가능한 주루였다. 다른 타자였다면 그냥 아웃카운트만 하나 추가됐을 것이라며 빠른 발로 기회를 이어간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전했다. 이후 볼넷으로 1루까지 채워진 상황에서 6번 타자 비아도 유사하게 3루수 땅볼을 치고 말았지만 이정후의 빠른 스타트 덕분에 샌프란시스코는 6대5로 앞서 나가며 결국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중계진은 두 번의 땅볼로 점수를 낼 수 있었던 건 이정후의 발 덕분이라며 만족스러운 공격은 아니었지만 이정후가 아니었다면 무산됐을 장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후는 1안타 1득점 1타점을 기록하며 부활을 알렸다. 현지 언론도 그의 활약을 주목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5월 들어 침체됐던 타선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낸 경기였다며 이정후의 체인지업 대응 능력 향상은 매우 인상적이며 팀 타선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 또한 이정후의 활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오늘 경기의 패배는 아쉽지만 타선이 오랜만에 제 역할을 해준 점은 고무적이라며 날씨가 더워지면 컨디션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이정후는 메이저리그의 여름을 처음 겪는 만큼 이런 과정은 당연하다. 지금처럼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후는 지난해 부상으로 시즌을 완주하지 못했던 만큼
데뷔 2년 차임에도 아직 경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은 그의 재능과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한편 이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선두 LA 다저스와 3경기 차로 추격 중이며 이정후의 부활은 그 경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후 중계 방송을 맡은 애플 TV 중계진은 이례적일 만큼 이정후 선수에게 집중하며 그가 메이저 리그의 대형 스타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녔다고 극찬하였다. 중계진은 이정후가 가진 기술적 완성도, 경기 운용 능력, 그리고 야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언급하며 그가 거의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타자라고 평가하였고 최근 부진에 대한 일부 국내 여론과는 완전히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비록 이날 경기에서 이정후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중계진과 전문가들은 그가 보여준 타석 내의 침착함과 선구함, 다양한 구종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여전히 메이저 리그 정상급 타자로 성장할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 바람이 멈춘 시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다시 바람이 부는 시간이 시작된 것인데요. 이정후는 안타, 타점, 득점 등 쏠쏠한 활약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공격을 책임진 하루를 보냈습니다. 과연 다시 돌아온 이정후의 활약상이 어떠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한테만 특별한 선물을 영상 뒤에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후의 안타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경기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다시 안타는 물론 팀의 점수에도 큰 공헌을 했는데요. 이정후는 12일 오전 미네소타의 홈구장 타기필드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에 3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이정후는 4월 한 달간 타율 0.324에 3홈런 16타점 17득점의 맹타를 휘둘렀지만 5월이 시작된 후에는 잠시 숨고르기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정후가 체인지업을 공략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며 결정구로 체인지업을 쓰는 투수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이날 경기에서 상대 미네소타의 선발은 우한 파블로 로페스로 체인지업이 일품인 투수였는데요. 29살의 전성기에 있는 파블로 로페스는 191cm에 103kg의 거구로 강한 공을 뿌리는 투수인데요. 패스트볼이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로페스가 던지는 체인지업은 타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런 분석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듯 첫 타석부터 파블로 로페스의 체인지업을 공략했는데요. 1회 초 1루에서 타석에 선 이정후는 볼 카운트 원볼 원 스트라이크에서 상대 선발 파블로 로페스가 던진 3구째 바깥쪽으로 138km짜리 바깥쪽 낮은 체인지업을 밀어쳐 좌전 안타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우에 안타가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이자 오랜 안타 갈증을 해결해줄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현지 중계진도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한 것 같다. 이정후의 방망이가 파블로 로페스의 체인지업을 정확하게 공략해서 안타로 연결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이정후에게 약점으로 분류된 체인지업을 중요한 카운트에서 로페스가 던졌지만 이정후는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좋은 선수의 슬럼프는 길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며 이정후가 본인의 약점이라 분류된 체인지업도 정확히 예상하고 받아칠 수 있는 선수이며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좋은 선수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안타를 만들어낸 이정후는 팀의 점수 쌓기에 오늘 큰 공헌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정후가 타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샌프란시스코는 오늘 이정후에게 지명타자 자리를 맡겼고 이정후는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2대2로 팽팽하게 맞선 5회 1사주자 2루 상황에서 이정후는 2루주자 야스트렘스키와 함께 좋은 합작을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안타를 만들어낸 이정후를 상대하기 때문에 파블로 로페즈는 조금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초구의 볼이 들어와 이정후에게 유리하게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상황에서 야스트렘스키를 의식한 투수가 잘못된 견제 동작을 취하며 곧바로 보가 선언되었는데요. 현지 중계진은 해당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며 이정후가 타자고 야스트렘스키가 주자인 상황에서 파블로 로페즈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쪽 모두 중요하지만
우선 타석에선 이정후에 집중해야 한다. 이정후는 이제 무조건 득점을 위해서 우측면으로 공을 보내면 된다라며 이정후 선수가 팀 배팅을 하기 좋은 찬스가 왔다 전했습니다. 주자가 3루에 가자 이정후는 오른발을 좀 더 넓게 벌리며 반드시 우중간으로 공을 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스트라이크 하나와 볼이 하나 더 들어온 뒤 이정후는 사구째를 퍼올렸고 공은 우측으로 멀리 뻗어나가 우익수가 점프 캐치를 했습니다. 그 사이 야스트렘스키는 홈으로 여유있게 들어왔고 샌프란시스코는 앞서 나가는 점수를 올리는데 성공했는데요. 현지 중계진은 이정후처럼 커트를 잘하는 선수에게 우익수 쪽으로 공을 날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보크가 나온 순간이 점수는 나올 확률이 높았다. 이정후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팀 배팅을 잘 해냈다라며 이정후 선수가 적절한 배팅으로 타점을 만들었다 칭찬했습니다. 동료들도 더그하우스로 돌아온 야스트렘스키와 이정 듀오에게 박수를 쳐주며 리드를 가져온 것을 축하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타점까지 만든 이정후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장 10회의 2루 주자로 나간 이정후는 본인의 빠른 발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4번 타자 체프먼이 유격수 땅볼을 쳤지만 이정후는 이 상황에서도 3루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해내 기회를 이어나갔습니다. 현지 중계진도 이정후였기 때문에 3루에 도전할 수 있었다. 발이 느린 타자였다면 체프먼은 그냥 아웃카운트만 하나 늘리고 말았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의 기회가 이어진다라며 이정후가 빠른 발로 유격수 땅볼에서도 찬스를 살렸다 전했는데요. 이어진 타석에서 볼넷으로 주자가 1루해도 채워지는데 성공했고 그 다음 타석에서 6번 타자 비아는 또 한 번 체프먼처럼 3루수 땅볼을 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정후의 빠른 스타트로 인해 샌프란시스코는 또 한 발 앞서갈 수 있었고 6대5로 경기를 연장해서 리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지 중계진은 이정후의 스피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가 땅볼 2개로 점수를 내는데 성공했다.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2루 주자가 이정후였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라며 이정후가 아니었다면 무의로 끝났을 찬스가 살아났다 칭찬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정후는 12일 미네소타 경기에서 안타 하나와 득점 타점까지 하나씩 기록하며 부활의 날개짓을 힘차게 펼쳤습니다. 현지 언론도 이정후의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지 언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정후의 오늘 경기를 평가하며 5월 한 알대로 떨어진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이 오늘 희망의 불씨를 살려냈다. 최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은 매우 빈약했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정후의 부활은 팀에게 있어 매우 긍정적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오늘 9개의 안타를 만들어내며 오랜만에 궤도에 올랐고 이정후는 본인이 해왔던 것처럼 안타와 2점의 득점에 관여했다. 본인의 약점으로 꼽히던 체인지업의 공략도 매우 인상적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이 상황을 잘 이어가 투타의 조화가 알맞도록 다시 세팅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정후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팀 타선도 그렇다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타선의 무기력함으로 인해 패배하는 경기가 많았던 것을 고려했을 때 팀이 필요할 때 다시 살아나주는 이정후의 방망이가 감독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반멜빈 감독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언급을 남겼는데요. 그는 오늘 패배에 대하여 언급하면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밝히며 오랜만에 타선이 본연의 역할을 해준 것 같아서 다행이다. 원래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는 타자들이 많다. 특히 이정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초반에 라인업에서 빠지며 아직 메이저 리그의 여름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잘 살려 선수들과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이다. 사선이 오늘 같은 집중력을 보여준다면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며 비록 데뷔 2년 차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을 정상적으로 보내지 못한 것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의 이정후의 모습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과정이었다며 돌아와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다시 살아나며 내셔널 리그 서부지구 우승 경쟁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가 아직 선두 다저스와 3게임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오이무중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이정후 선수의 방망이가 다시 뜨겁게 불타올라 돌아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유독 아직도 밤에 쌀쌀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만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진한 정삼원 액기스로만 구성되어서 일찌감치 구매하신 분들은 꾸준히 복용하시고 일주일 뒤에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춥지 않다는 후기들이 올라오면서 리뷰와 추가 판매 요청이 수도 없이 올라왔던 기능식품인데요.